안녕하세요.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모트입니다. EPL 12라운드에서 맨시티와 토트넘이 맞붙었습니다. 바로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말이죠. 누가 토트넘이 이길 줄 예상했을까요? 아무리 맨시티가 최근 4연패 중이었다고는 해도 홈에서 토트넘에게 이렇게 크게 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 팀의 선발 명단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분석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 맨시티는 골키퍼 에데르송을 필두로 그바르디올, 아칸지, 스톤스, 워커가 수비진에 자리 잡았습니다. 중원은 실바, 균도안, 루이스가 지켰고 공격진에는 복귀한 사비우, 홀란, 포든이 나섰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점차 복귀하면서 후보 명단에도 주요 선수들이 포함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최근 맨시티의 수비진은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특히 스톤스와 아칸지 조합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아직 경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은 워커까지 선발로 나오면서 솔직히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을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우려대로 수비 라인 구성의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이는 최악의 경기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제 토트넘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는 비카리오가 나섰고 수비 라인은 포로, 드라고신, 데이비스, 우도기가 구성했습니다. 중원에는 사르, 비수마, 메디슨이 자리했고 공격진에는 손흥민, 솔랑케, 클루셉스키가 포진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도 사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센터백 자리는 후보 선수들로 채워졌고 벤탄쿠르가 징계로 인해 교체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여기에 최근 브레넌 존슨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클루셉스키가 다시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부상과 징계로 인해 다소 불안전한 스쿼드로 경기에 임했지만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맨시티를 공략했는지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토트넘 18초 만의 위기, 그러나 토트넘은 살아남았다. 4대 0이라는 큰 점수차가 났던 경기였지만 결과와 다르게 맨시티의 경기력은 정말 매서웠습니다. 먼저 기대 득점을 보면 맨시티는 2.2골로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었으며 슈팅 수만 해도 맨시티가 23회로 토트넘의 9회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죠. 또한 필드 틸트 지표에서 맨시티는 73%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맨시티가 경기 대부분을 토트넘 진영에서 플레이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트넘은 초반 10분 동안 맨시티의 압박과 공격에 고전했는데요. 초반부터 실수와 긴장된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었는데 그 실수는 경기 시작 15초 만에 나왔죠. 토트넘이 킥오프를 하자마자 솔랑케가 데이비스에게 패스했고 데이비스는 시티 선수 2명 사이로 들어가는 비수마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비수마가 돌아서려는 순간 베르나르도 실바가 빠르게 압박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죠. 비수마의 터치는 길어졌고 균도안이 이를 태클로 끊으면서 공이 튕겨나왔습니다. 이를 포든이 잡아 역습을 시작했는데요. 포든은 팀에게 유리한 4대2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비수마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급하게 태클하며 공을 끊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존 브룩스 주심은 망설임 없이 경기 시작 18초 만에 첫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옵타에 따르면 이 경고는 지난 EPL 3시즌 중 가장 빠르게 받은 경고라고 하는데요. 이전 기록은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가 24초 만에 받은 경고였는데 이 기록을 무려 6초나 앞당긴 셈입니다. 특히 원볼란치로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상대 역습을 끊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비수마에게 초반 경고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차분하게 경기를 운영하며 큰 위기 없이 경고 상황을 잘 이겨냈죠. 메디슨의 화려한 복귀, 포스테코글루의 신의 한수, 제임스 메디슨은 이번 시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11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치러진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실망을 안겼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는 이를 살리지 못했고 이후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연속으로 벤치에 머물렀는데요.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수비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메디슨을 선발로 내세운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고 이는 결정적으로 감독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득점이 나왔던 전반 13분 클루셉스키가 그바르디올을 상대로 경합을 이겨내고 여유롭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메디슨은 거의 리코 루이스 위치에서부터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박스로 빠르게 침투해 완벽한 왼발 발리슛을 하며 에데르송을 넘기고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클루셉과 메디슨의 완벽한 콜라보도 있었지만 맨시티의 수비가 정말 아쉬웠는데요. 특히 이 장면은 왜 로드리가 맨시티에게 중요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균도안과 리코 루이스는 메디슨을 완전히 놓쳤고 심지어 균도안은 메디슨을 따라가다 중간에 포기하며 스톤스에게 그를 막으라고 지시하는데요. 박스 안에서 맨시티 수비진은 수적 우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톤스의 아쉬운 위치 선정까지 더해져 결국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득점 장면으로 돌아와서 메디슨의 두 번째 골은 솔랑케와 함께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그바르디올의 실수를 유도하며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의 센스와 역할이 빛났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중앙에서 패스를 받아주며 슛을 차는 척하다가 침투하는 메디슨에게 넣어주었는데 그 패스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이 장면을 왜 손흥민을 극단적으로 사이드에 고정시키는 것보다 중앙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만들어낸 공간과 창의적인 움직임 덕분에 메디슨은 수비의 간격을 뚫고 에데르송을 넘기는 섬세한 마무리로 득점을 완성할 수 있었죠. 경기 후 메디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비판과 의문에 대해 솔직히 언급했는데요.
있었는데요. 그는 몇 번의 나쁜 경기가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팀을 위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메디슨의 활약은 단지 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미드필더를 지배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했고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다소 부진한 경기력도 있었지만 A매치 휴식기 동안 자신의 수준을 되찾으려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는 그에게 완벽했습니다. 메디슨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웠고 저는 그가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라며 A매치 기간 동안 팀에 남아 코치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한 메디슨을 칭찬했습니다. 메디슨은 이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생애를 완벽하게 빛냈죠. 솔랑케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 팀을 완성하다. 도미닉 솔랑케는 약 6,500만 파운드라는 높은 이적료로 토트넘에 이적했는데요. 그러나 이적 후 냉정하게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이는 솔랑케가 곧 27세가 되는 나이로 성장 가능성이 아닌 즉시 전력으로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격 포인트와는 별개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솔랑케는 득점 없이도 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유효 슈팅과 10개 미만의 패스 기록에 그쳤지만 볼 없는 상황에서의 영리한 움직임과 헌신적인 팀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죠. 솔랑케는 전방에서 강력한 압박을 주도하며 상대에게 불안정한 패스를 강요했고 이를 통해 팀이 점유권을 회복하거나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반복적으로 깊게 내려와 상대 수비진을 끌어내며 동료들에게 패스와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 팀플레이의 모범이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다시 살펴보면 클루셰프스키가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솔랑케는 재빠르게 위치를 이동하며 맨시티 수비수 3명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 하나가 메디슨에게 침투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만들어주었고 결국 메디슨의 완벽한 마무리로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후반전에 나온 득점 장면에서도 클루셰프스키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패스가 다소 길었지만 솔랑케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볼을 소유하면서 포로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는데요. 그리고 포로가 슛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에게 패스했고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냈죠. 특히 솔랑케의 끈질긴 움직임은 에데르송이 공을 처리할지 말지 애매하게 만들며 수비진의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솔랑케의 헌신적인 움직임과 팀을 위한 플레이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플레이는 동료들을 더 빛나게 하며 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왜 토트넘이 그를 영입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포스테코글루, 맨시티를 꺾으며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증명하다. 토트넘은 단 한 달 만에 맨체스터 시티를 2번이나 꺾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팬들과 비평가들은 카라바오컵에서의 2대1 승리가 맨시티가 1군을 내세우지 않은 결과라며 평가절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다릅니다. 게다가 이전 리그에서 최하위 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입스위치에게 홈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포스테코글루에게 더욱 중요한 결과인데요. 더불어 토트넘은 지난 시즌 빅식스 팀들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미 맨유와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심지어 이번 경기에는 주전 센터백인 로메로와 판더벤이 모두 결장했기 때문에 드라구신과 데이비스는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행히 초반 10분을 무사히 넘긴 후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특히 드라구신은 갈라타사라의 오시멘과 입스위치의 리암 델라백에 밀리며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혼란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가 현재 해리케인 없이 18개월간 재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팀의 잠재력을 입증한다면 팬들은 팀을 믿고 기다릴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 과르디올라와의 새로운 계약, 그러나 멈추지 않는 부진. 경기 전 에티하드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마치 맨시티가 다시 우승을 차지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르디올라의 새 계약 발표, 발롱도르 수상한 로드리의 귀환, 여기에 화려한 조명쇼와 깃발, 마지막으로 의장대까지 모든 것이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죠. 하지만 현실은 이미 맨시티가 4연패 중이었으며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문제는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인데요. 물론 과르디올라의 여름 이적설 종식은 좋은 소식이며 로드리의 개인 성과도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이 성과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몇몇 팀들은 맨시티의 허점을 공략해왔으며 당연히 토트넘도 그들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는데요. 맨시티는 그동안 로드리의 빈자리를 코바치치가 대체하고 있었죠. 로드리의 패스 능력 정도는 코바치치가 대신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수비 위치와 센터백 보호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코바치치의 최적 역할은 6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다른 자리에서 뛴 결과 코바치치까지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펩은 균도안, 베실바, 루이스로 3미드를 배치하면서 좀 더 안정감을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설픈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올 시즌 맨시티는 득점력까지 잃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혼란은 여러 차례 찬스를 놓쳤고 그바르디올 역시 2차례나 실수를 저지르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 분위기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양팀 감독은 BBC 스포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과르디올라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는데요. 우리는 현재
취약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했죠. 초반에는 좋은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먼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선수로 있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감독으로는 아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첫 3경기를 모두 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머물며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봤을 때 뭔가 펩이 화났다는 느낌보다는 씁쓸함과 겸허한 태도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삶이나 스포츠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죠. 서로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머무르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도망간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단단히 버티며 이겨낼 겁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맞설 수 있는 자세입니다. 이번 시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선수들을 믿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팀도 8년, 9년, 10년 연속 성공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경기를 분석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때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처럼 과르디올라는 인터뷰를 통해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으며 팀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경기에서 승리한 포스테코글루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포스테코글루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맨시티 원정은 두려움을 줄 만큼 큰 도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는 규율을 지키며 열심히 뛰어야 했고 좋은 축구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수들이 해냈죠. 오늘 우리의 축구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고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밝혔는데요. 항상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시티는 많은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공을 다루는 데 있어 침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티를 상대할 때 겁에 질려 그들의 경기 방식에 휘둘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경기를 해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죠. 현재 우리는 작년보다 훨씬 나은 팀이 되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라고 말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한 대로 현재 토트넘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복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번 시즌 EPL에서 더욱 혼란을 일으킬 다크호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앞으로 얼마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